자, 163페이지 6번 유치권이죠.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했습니다. 유치권.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자가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그 목적물, 결론관계에 있는 목적물을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만 할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제 요구라든지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체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치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외에도 성립하고 유가증권 외에도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면 유치권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유치권이고요. 자, 그럼 먼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했으니까 성립 요건은 법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먼저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적법한 점유다.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비용으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 점유의 형태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 간접 점유하는 경우, 공동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 유치권의 점유로 본다. 그 중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하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목적물이 필요한 사람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하면 목적물 사용이 필요한 사람들이 압박을 받아서 사용을 못하니까 굉장히 조급하고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빨리 돈 마련해서 돈 갖다 주고 물건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압박하기 위한 건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물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기죠. 세탁비 바지 갖다 줬다. 이 바지 세탁해 갖고 왔는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내가 입고 다닌대.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즐거워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자꾸 쳐다보는 사람 몇 사람 있죠. 그만 봐요. 여기 봐. 자꾸만 쳐다보고 있어요. 부끄럽게. 자, 그래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채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먼저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 있죠? 그렇죠?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들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꺼내볼까요? 먼저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 공사비, 수선비 이런 거, 그러니까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 공사비, 수선비, 제작비 이런 것들은 다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의 이행 불능 등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 어떤 물건이 결론관계에 있는 물건, 채권이 있었대요. 어떤 물건이 있었대요. 그 물건이 이행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 그러면 최초의 물건과 손해배상 채권은 서로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 이행 불능이 됨에 따라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 있죠. 보통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본 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법학 개론인데요. 자, A라고 하는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가 채무 불이행이 됐다는 거야. 채무 불이행의 형태는 크게 둘로 나눠서 이행 불능하고 이행 지체가 있죠. 이행 지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행 불능은 이 채무는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 저 채무 대신 유사한 A라고 하는 채무를 이행을 한다. 그러면 이 채무하고 이 채무는 서로 뭘로 보는 거죠? 동일한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보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족한 틈을 보존한다는 얘기는 메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전보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보배상.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지연배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긴 A 채무가 불능이 됐으니까 이제 비슷한 뭘로 갖다 주자? 이걸로 갖다 주자는 얘기고요.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A로 주면서 추가적으로 뭘 더 주는 거예요?
지연이자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는 이거하고 똑같은 채무를 주는 거야. 요게 지금 추가되는 거예요. 조금 더 추가되는 거고, 이행불능은 이걸 못 주니까 이거 대신 이거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가치변형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다라고 하는 건 원래 채권의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원래 채권과 항상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도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으로 봐야 되죠. 또 목적물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목적물로부터 직접 발생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도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으로 본다. 목적물로부터 직접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개가, 옆집 개가 뒤꿈치 물었다. 그거 얘기하죠. 또 말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얘기하면 개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개말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말개 좀 나을까? 그렇죠. 개말 그래요. 개가 뒤꿈치 물었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인이 책임져야 되죠. 이거를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 개를 사랑하고 개를 이뻐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법적인 한계는 개를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개를 권리의 객체로 안 하고 권리의 주체로 한다. 그러면 개가 사람을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개가 징역 가야 되죠.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책임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지가 무슨 얘기를 다 떠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래요. 그럼 개는 권리의 객체고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보호 대상인 거죠. 그런 거지. 개한테 무슨 권리 능력을 주장하자고 개를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우리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나도 문제 없어요. 개를 권리 능력자로 인정하는 순간 개 교도소가 생겨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 그게 무슨 말이요, 그게? 예, 그래요. 하여튼 이상하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목적물로부터 직접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두 개 얘기했어요. 손해배상 채권 중에 상대방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이거요. 상대방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배신 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들이에요. 또 계약으로 생긴 채권들 있죠. 매매대금 채권이라든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권리금 반환 채권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계약으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동일한 법률관계에 있는 채권들이에요. 자,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죠. 원상회복은 쌍방이 모두 다 같이 원상회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 돌려받을 때까지 나도 상대방의 권리를 반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같이 유치권도 같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고요. 또 식당에서 우산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우산 바뀔 수 있죠. 그럼 내 우산 돌려받을 때까지 상대방의 우산도 내가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동시행의 항변권하고 유치권이 같이 성립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 요 정도, 결론관계 없는 채권 맨날 나오면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 매매대금 채권 요거 중에 하나죠.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신 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또 뭐가 없어야 된다? 유치권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유치권자에게는 일정한 권리가 생깁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도 있고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도 있죠. 작년 같으면 유치권에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요즘에 유치권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유치권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유치권이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물건이 필요한데 내가 이 물건을 안 돌려주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 물건 당장 써야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돈 꼬다 그래도 갚을 수밖에 없죠. 법률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아주 강력한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법하고 현실을 괴리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게 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법 전체가 바뀌어요. 민법이 바뀌면 법체계 2,500개가 바뀌어요. 그래서 민법을 쉽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 유치권에 관한 법률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법학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 논문을 좀 많이 써서 어떻게 자기가 거기에 이제 개정 작업에 관여하고 싶어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부들 유치권에 관한 논문을.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에 관해서 많이 좀 내는 경향이 있고요. 작년에 세 문제 나왔는데 세 문제 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금년에도 세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엄청 쉽게. 세 문제 먹고 가는 거죠. 두 번째, 유치권에 효력이 있는데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효력이 있고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이 있는데 인정되지 않는 거 추금력 없다 그랬죠. 네, 추금력이 없다. 또 우선 변제력이 없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변제력이 없어요. 우선 변제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한 거죠? 물상 대위도 불가능한 거고요. 물권적 청구권도 없죠. 물권적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만 뭐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반환받으면 처음부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5개 정도가 있죠. 그래서 경매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경매도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담보 물권이니까 경매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유치물 경매했어. 돈이 생겼다고. 다른 채권자들이 개떼같이 몰려와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있는 자들이. 그럼 주고 말았죠. 애만 썼죠.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경매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매를 환가를 위한 경매다. 매각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경매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거든요.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유치물에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 개 얘기했죠. 개, 말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욕 같아. 말, 개. 그래 그 말 밥 먹이고 경주마 같으면 경주하기 위해서 기수 채용해서 태워서 계속 운동시키고 해야 되죠. 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가 쌍치기만 먹는데 쌍치기 뭔지 알죠? 몰라? 쌍치기? 칙칙 이거만 먹는다는 거야. 뻘건 물 쭉쭉 떨어지는 거. 소고기 쌍치기라며. 그게 앞에 칙 뒤에 칙 그러고 먹는 게 이게 먹는다는 거야. 별거 다 가르쳐주네 내가 수업 시간에. 그쵸? 쌍치기만 먹는데 그럼 쌍치기 먹여야 돼. 조금 많이 구워졌다고 안 먹는데 그럼 내가 먹고 그거는 개가 안 먹는 거 내가 먹고 그 먹여야 됩니다. 네가 내 뒤꿈치 물었냐? 그래서 같이 뒤꿈치 물고 그러면 사지를 묶어놓고 물고 그러면 같이 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이 필요비나 유익비는 또 다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어요. 이 간이변제 충당이다라고 하는 건 4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간이변제 충당은 일단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는 현재 유치물의 객관적 가치가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채권이 조금 있으면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것 때문에요. 그 1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채권만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간이 변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간이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요.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채무자 등에게 미리 통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가치는 100만 원이지만 실제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는 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목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객관적 가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딴 데다가 팔아먹고 갔다 그러면 잘못하면 집에 가서 죽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객관적 가치는 10만 원입니다. 근데 집에서 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 주로 이제 바깥끼긴 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왜 바깥끼냐라고 물어보길래 자국이 생겨서 그래요. 빼야 될 일이 가끔 생기죠.
아니야? 가끔 빼야 될 일이 손 씻을 때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하여튼 이 머릿속으로 생각이 하여튼 그죠? 가끔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바뀌긴 합니다. 그래. 자국이 많이 남아 있으면 금방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간이변제 충당권 진짜 아닙니다. 또 이상한 소문 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과실 수취권이 있죠. 과실 수취권이 있는데 이 과실을 수취해서 변제에 충당합니다.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변제 충당할 때는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이렇게 충당하는데 과실 가지고 변제 충당할 때 이때만 무슨 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 충당권이 있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사용권인데요. 사용은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 있죠.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 있고 또 동의 내지는 허락을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동의 내지는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 뭐가 생겨요?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은 돌려줘야 되죠. 다만 이 이익은 뭘로 취급해 버릴 수도 있다? 과실로 취급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용 이익은 원래 돌려주는 거예요. 반환해 줘야 됩니다. 반환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받느니 아예 변제에 충당하면 채무자의 채무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반환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죠. 그래요. 이게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이었고요. 세 번째 유치권의 소멸사유입니다. 유치권의 소멸사유는 시청상 받으면 유치권 소멸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시청상은 이건 소멸시효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을 행사하고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무조건 진행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부종성의 원칙상 모든 담보 물건은 싹 다 소멸하는 거고요. 소멸 청구에 의해서 유치권이 또 소멸하기도 하는데 소멸 청구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마이크로 나오죠? 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하게 되면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자, 유치권자가 세탁소 아저씨인데 그 세탁소 아저씨가 저 바지 참 희한하게 생겼네. 그래서 그거 입고 처갓집을 갔다가 무사히 왔답니다. 그러면 의무를 위반했지만 채무자에게 걸리지 않았죠? 그럼 채무자가 소멸 청구하지 않았겠네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 사유가 채무자에게 발각이 돼서 채무자가 소멸 청구하게 되면 즉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타담보를 제공하고 다른 담보 피담보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는 형성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근데 점유 상실 사유가 점유 침탈인 경우에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반환받으면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을 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점유 상실로 인해서 유치권은 소멸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과 관련돼서 사례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있어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피담보 채권이 결론관계에 있는 피담보 채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잖아요. 유치권은 성립하게 되면 그 유치권은 선순위 담보 물건이 경매를 실행하든 후순위 담보 물건이 경매를 실행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경매 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만 유치권이 성립했으면 경락인에게 무조건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저당권자고 3의 병이 유치권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피담보 채권이 성립했고 목적물 점유를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을이 경매 신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경매 실행 등기, 경매 개시 기입 등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경매 신청 등기를 했대요. 그래서 경매가 실행이 돼서 경락인 정의 경락을 받았다.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했어도 여기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피담보 채권은 이때 생겼는데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목적물에 점유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때 유치권이 성립한 게 아니라 여기서 유치권이 성립한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적물의 점유는 여기서 했는데 피담보 채권이 이때 확정이 됐다. 그럼 유치권 여기서 성립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매 개시 기입 등기 내지는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여기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변제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변제 요구는 할 수 없는 거야.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지 경락인에게 변제 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유치권 다 했고요. 유권 문제예요.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침탈로 인한 경우에는 침탈 후 1년 이내에 회수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의 구별 실익이 없다. 이것만 유치권이 성립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주택의 임차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솔과 판례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계약으로 생긴 채권입니다. 객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도 배서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상품권 누구에게 줄 때도 배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치권은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줄 건데 무슨 지 이름을 왜 써 거기다가. 누가 상품권 주면서 자기 이름 써서 주면 그거 받기 좀 그렇죠? 예. 상품권 같은 거 주로 왜 주는 거야? 감사의 표시로 주는데 거기다가 사인펜으로 지 이름 다 써서 준대요. 받기 싫을 겁니다, 그거, 그죠? 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요. 법정 담보 물권인데 아주 특이하게 임의 규정으로 합니다. 7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7번에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답니다. 이건 뭐예요? 유치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하는 거지, 이걸 유치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계약으로 생긴 채권이죠. 또 자동차 정비에 대한 수리비를 후일 지급받기로 약속을 하고 자동차 수리했다. 그럼 아직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킨 업자가 대가를 받기 전에 컴퓨터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채권은 있을 때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지 못하고 있네요. 위 3의 업자가 후일 컴퓨터를 우연히 다시 점유하게 됐다. 그럼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고 목적물 점유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때 유치권은 성립하게 되겠네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원인 없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던 자가 그 건물의 비용을 지출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원인 없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자 밑줄 치면 걔가 뭐예요? 불법 점유자죠. 적법한 점유가 아니라 불법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불법 점유 중에 지출한 비용으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넘겨보십니다. 9번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풀어봐야 되겠죠? 1분 드리겠습니다. 답 나왔나요? 쉬웠죠?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답니다. 틀린 거 찾는데요.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 자기 소유물을 자기가 유치하면서 인도 거절한다. 이게 상당히 좀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죠. 네, 유치권도 제한물권입니다. 타물권인가요?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면서 계속해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지 건물 지가 점유하면서 지한테 돈 달라고 거울 보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병원 보냅니다. 그렇죠? 병이 깊은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 그 말의 의미는 원래 도급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이제 판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도급 계약은 이것도 이제 쌍무 계약이긴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어떠한 일을 좀 완성해 주시오. 이런 건물을 좀 하나 지어 주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가로 뭘 주겠다? 보수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건물을 수급인이 짓는 거예요. 짓는데 재료의 대부분 또는 재료의 전부를 도급인이 공급을 했대요. 그럼 이 사람은 가공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급인이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야. 그럼 돈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보수 채권은 자기가 완성시킨 물건은 소유권을 수급인이 취득을 하고 보수를 받으면 그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이전되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누가 공급했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귀속이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재료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도급인이 공급했다. 그러면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니까 그때 수급인은 보수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공사비잖아. 공사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재료의 대부분과 전부를 수급인이 공급을 했다. 그러면 지 물건이 돼버렸다고. 그럼 여기다가 유치권 주장할 게 아니고 뭘 주장해야 돼? 소유권을 주장해야 돼. 더 강력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 물건에다가 자기가 자꾸만 비용 지출했다고 돈 언제 줘? 그러고 거울 보고 얘기하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 보낸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심각한 일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동의나 또는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거나 보존을 위한 사용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지 맘대로 막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언가 하면서 놀았어 아시죠? 무언가 하면서 놀았어 몰라요? 알아요? 무언가 하면서 놀았어, 그죠? 놀았어 이거요. 이렇게 읽는 거라 그랬죠? 예, 이런 걸 만들어서 막 쓰고 있답니다. 여기가 뭔가 하면서 노는 데래. 맞죠? 예, 그래요. 그런데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죠? 예, 전에요. 예? 뭐가요? 아, 이게 룸사롱인지 인지 알았다고? 아, 룸사롱이잖아. 이렇게 읽으면. 무언가 하면서 놀아서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단란주점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세요, 그거? 단란도 알겠고, 주점도 알겠는데, 단란주점은 뭐예요? 이런 사람은 있었죠. 네. 재밌더라고요, 그분. 그때 지금 대학교 2학년 다니는 누리 아들놈이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넌 단란주점 아냐? 그랬더니 알지 그걸 몰라요? 그러더라고. 중딩도 아는데 그분은 모르더라고. 단란주점이 뭔지. 그쵸. 후퇴 많이 하시죠 그분? 자 그래요. 그 다음에요.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되고 평온하고 공연한 선의의 점유까지 추정이 되죠.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여기는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요구하면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또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해서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다 그 얘기잖아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 9번이 그거고요.
자, 11번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갑은 자동차 수리인 을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가 끝나는 대로 수리대금 5만 원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갑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을은 유치권을 행사해서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인데요.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동의 얻었대죠. 임대하고 이로 인해서 얻은 임대료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과실이죠, 과실. 과실로부터는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는데 이 변제 충당의 순서는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순서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을은 자기 물건의 점유와 동일한 주의로서 자동차를 점유해야 된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자기 물건의 점유와 동일한 주의로서 자동차를 점유하는 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선관주의 의무하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신경을 더 쓰고 덜 쓰고요. 내 차가 있고 내가 선관주의로서 관리해야 되는 차가 있어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우스가 있는 주차장은 한 대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누구 차 집어넣어야 돼요? 남의 차 먼저 집어넣어요? 내 거 먼저 집어넣어? 그럼 선관주의 의무 위반인 거예요. 그러면 남의 차를 먼저 집어넣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럼 내 차는 다 찌그러지고 그 차는 보호하고? 네. 똑같은 거야. 선관주의 의무나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자는 관리로 인해서 생긴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관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을 거울 보고 달라 그러면 병원 보낸다고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비용 상환 청구라든지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남의 물건 관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의무가 선관주의 의무인 거죠. 자기 재산과 선관주의 의무가 다르다. 내 재산은 좀 더 신경을 쓰고 선관주의는 조금 덜 쓴다. 이건 신의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그럼 반씩 걸쳐 넣어야 돼. 반씩 걸쳐 넣어야 돼. 이게 이제 신의축상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지. 내 차만 집어넣는다 그러면 선관주의 의무고요. 그 사람 차만 집어넣는다 그러면 병원 가야 될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반씩 집어넣습니다. 아시겠죠? 선관주의 의무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의 차이는 그 업무로 인해서 생긴 보수 청구할 수 있느냐, 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내 거 관리하면서 비용 생기면 누가 부담해야 돼요? 내가 부담해야지. 타인의 물건 관리하면서 비용 생기면 그 사람한테 청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우리 민법상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친권자 있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그럼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을 관리할 때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관리해야 되고요. 무상수취라는 게 있어요. 창고 가진 사람이 창고에다가 친구가 물건을 좀 맡기는데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래요.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다라고 하면 무상수취인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어서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비용은 처음부터 안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권리도, 그러니까 그 친권자의 의무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미성년 자녀한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애비가 돈 좀 들었대. 그러면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애비가 이런 일 하면서 교통비 얼마 썼고 오늘 애비 일당이 15만 원인데 15만 원 애비 일당하고 교통비 3만 원에서 18만 원 줘야 되겠다.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에? 아들이 뭐라 그래? 똑바로 서서 얘기해요. 짝다리 짚고 얘기하고 있어. 사장한테 돈 달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장님한테 일당 달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럼 자세 똑바로 해야 돼? 짝다리 짚어야 돼? 반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애비 채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법상 2개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 나머지는 다 선관주의 의무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제3자 병이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여 을에 대하여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하여 인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유치권 물권이죠. 대세권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치권 항변이 안 된다? 그럼 유치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대세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을이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또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제3자인 병에게 빌려줬대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무단 사용 금지를 위반하고 있죠. 즉시로 유치권을 소멸한다가 아니라 이 경우에 안 걸리고 다시 회복해 가져왔다 그러면 아무 문제 안 생긴다 그랬죠. 이때는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어야 소멸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기본 이론 설명할 때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물 입고 처갓집 가다가 KTX에서 채무자 딱 만났다 그랬죠. 그럼 딱 만나는 순간 유치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반바지 입고 출근하던 채무자가 아저씨 제 바지 입고 어디 가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처갓집이요. 그럼 갔다 오셔서 잘 걸어놔 주세요. 이럴 땐 바지 벗을 필요가 없죠. 네, 즉석에서 벗어주세요. 그러면 팬티 입고 처갓집 가야 된다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13의 문제도 여러분 기출문제고 13번 문제나 15번 문제가 여러분 기출문제거든요. 13번에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결론관계 있는 채권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보증금 권리금 맨날 아니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는 발생해야 하네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필요비나 유익비는 유익비에 관한 건 전부 배제 특약할 수 있잖아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은 뭐예요? 웬만한 건 지비가 고치고 이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고 원상 복구 반환한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이건 뭐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잖아요. 그럼 유익비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디귿 하나밖에 없죠. 이건 너무 쉬워서 제가 풀어준 거고요. 15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풀어야 되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번은요. 이 문제 관해서 처음에 이거 가지고 답이 틀렸다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답이 틀렸을 수가 없죠. 답 나왔어요? 어렵긴 해도 차분하게 골라낼 수는 있겠죠? 이제 한번 볼게요. 아직 문제도 다 이해 못하신 분들도 있죠. 자, 잠깐 볼게요.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그러면 신축이 완료되면 갑 명의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다. 그럼 보존 등기 한 날로부터 2달이 지나야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 얘기잖아요.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관하여 갑 명의의 보존 등기가 맞춰졌으나 그래요. 갑하고 을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2016년 1월 15일이래죠. 2016년 1월 15일 날 보존 등기 했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2달이니까 2016년 3월 15일이 돼야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 이 사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은 이때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주택에 관하여 갑의 보존 등기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가 갑의 채권자가 위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다. 호호, 3월 15일 되기 전에 2016년 2월 8일 경매 등기가 됐대잖아요. 그럼 경매 등기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해버리죠. 그럼 경락인이 생겼답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죠. 그래요.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 2016년 10월 17일 경락대금을 완납한 병을 상대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에 인도를 청구했다. 그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목적물 돌려줘야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요.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이때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죠.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야. 또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다. 여기는 둘 사이에 쌍무계약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 좀 어려웠죠? 네, 어려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개시 기입 등기 내지는 경매 결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경매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했으면 그 유치권은 성립하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간이 나와요. 간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굉장히 쉬웠는데 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골라냈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게 시험장에서 여기서는 이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를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 무조건 날짜 이러고 나오면 한 줄 그어요. 이렇게 밑으로 한 줄 긋든지 옆으로 한 줄 긋든지 옆으로 줄 긋기 좀 그러지. 그러니까 시험지 옆면을 한 줄 이렇게 그어서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야. 항상 그게 귀찮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날짜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한다? 줄 하나 딱 그어서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눈에 이렇게 좀 잘 보여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보다도 시간 덜 걸려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많은가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이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봐도 아는데 뭘 아닌 척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정리하시고 13번, 15번 받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십니다. 이제 뭐가 나와요? 저당권이 나오죠? 네, 저당권은 또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